나 안 건들면 나 되게 착한 사람인데. 나 안 건들면 진짜 말도 예쁘게 하고, 승질도 안 내는 사람인데. 이거 가만히 안 두네. 응?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이 사람다울 때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성과 영성이, 신성이라는 영성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인성은 다 갖고 있지만 영성은 아무나 안 갖고 있어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의 시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그런 걸 가질 수 있게 해주고. 그게 영성이 영성. 그 영성은 뭐다? 신성이니 누구를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신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신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영성이 필요하고 그 영성이 있기 위해서는 신을 좀 알아봐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을 보면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창조와 진화라는 주제 속에서 첫 번째 오늘은 신의 흔적을 찾아볼 거예요. 신의 흔적을. 그래서 나는 창조인가 진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여러분은 창조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진화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창조가 맞다 생각, 진화가 맞다 생각하세요? 나는 창조다. 물론 교회를 다니고 신을 믿는 분은 창조를 할 것이고 나는 창조는 아닌 것 같아. 신이 어딨어.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무슨 신을 나는 진화야. 그럴 수도 있겠죠. 왜? 다 자기만의 생각과 가치관이 있으니.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신이 있다고 있으면 영성을 나도 생길 것이고 그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신을 통해 생기는 영성은 나는 얻지 못하겠죠. 자, 이 세상에는 만물의 본질론, 우주론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겨난 어떤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창조론과 진화론과 연기설. 자, 창조론은 잘 알다시피 신에 의해서 모든 게 시작되고 만들어졌다는 이제 신을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창조론이고 진화론은 신이 어딨어? 모든 거는 단세포 생물이 진화된 거야 라는 신을 믿지 않는 분들이 얘기하겠죠.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 불가에서 연기설이라는 걸 얘기해요. 연기설. 들어보셨어요? 불교 다니신 분들 좀 들어보셨어요? 연기설? 자, 연기설. 눈이 매운 연기 말고 연기설. 자, 이건 뭐냐? 불가에서 모든 것은 상관관계와 의존성을 가지는데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거.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결과만 있는 건 없다.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거. 원인. 이해 좀 되셨죠? 그러면 모든 만물이 있으려면은 그건 결과물이잖아요. 만물은. 그죠? 만물은. 그럼 만물은 결과물이니까 만물이 있기 위한 원인이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근데 그 원인을 불가에서 뭐라고 하냐?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주장을 펼쳐요. 근데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거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데 만물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이 누군가 만들었다면 그게 어떻게 신이야? 그 신을 만든 존재가 신이지. 그죠? 그래서 불가에서도 연기설을 얘기하지만 그 내부는 창조론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같이 보시면 크게 만물의 본질론은 창조와 진화론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지금도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분필, 그림의 분필 있죠? 분필. 자, 이 백묵이라고 하는 이 분필. 여러분 이 분필은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봤어요? 대화해 보셨어요? 나는 이 분필을 만든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분필을 만든 사람이 나는 있다고 생각 안 한다. 손. 지금 손든 사람은 원숭이 되는 거예요? 자, 분필을 만든 사람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분필 하나를 부숴요. 그러면 잘게 부서지겠죠. 그 잘게 부서진 거를 또 부수면 뭐가 돼요? 가루가 돼. 그리고 그 가루를 더 잘게 부수면 아주 고운 입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 고운 입자를 더 부수면
부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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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부수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겠죠.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게 돼요. 원자와 분자의 형태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이걸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원자와 분자의 분필의 원자와 분자가 다시 모이면 고온 입자가 되고 그게 모이면 가루가 되고 그게 모이면 분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게 되는 것 뿐이지. 그거를 종교 세계에서는 영이라 그런 거. 영체. 영체. 육체가 있으면 영체. 보이지 않는 형체. 이해 좀 되셨죠? 그래서 분필도 만든 사람이 있듯이 분명히 모든 것에는 그 만든 존재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이해 좀 되셨죠? 그래서 보시면 자, 네. 넘어가 보면 자, 그래서 신의 흔적은 어디서 찾는 거냐? 교회나 사찰이나 산에 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가서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써서 가르침을 받는 거고 거기 가서 신의 흔적을 찾고 있으면 그거는 이상한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신의 흔적은 어디 가서 찾는 거야? 나를 통해서 찾는 거야. 나. 여러분 자신 속에서 신의 흔적이 다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야. 그럼 신의 흔적을 다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를 소유할 수 있는 거야? 영성. 인성. 같이. 인성은 있으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서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 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면은 진화론에 대해서 보면은 자, 진화론은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1859년도에 종의 기원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주장을 했어요. 쉽게 설명하면 인류의 모든 생명체는 신이 창조한 게 아니야. 수억 년의 시간이 지나서 환경에 적응해 진화한 거야. 이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단세포가 어류가 되고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조류와 포유류가 되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진화론만 들어보셨어요? 이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자, 근데 자 보세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세요. 이 단세포 생물, 요 아메바, 요 작은 거 하나가 뭐예요? 공룡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잠자리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대. 믿어지세요 이게?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사람. 자, 사람은 진화론에 이제 찰스 다윈이 주장했던 진화론에 따르면 자, 인류의 조상은 영장류에서 봤을 때 영장류에 보면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야. 또 포유류 입장에서 보면 인류의 조상은 쥐예요, 쥐.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혹시 이런 노래 기억나세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억나세요? 자, 아니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래. 나는 진화를 믿어. 창조가 아니야. 그러면 조상님이 원숭이인 걸 인정해야죠. 그러면 감히 아니 근데 진화를 믿으면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에서 감히 조상님의 엉덩이는 빨개 이러고 있네. 그리고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설입니다. 설 2월에. 그러면 여러분 설에 어디 가야 돼요? 고향 가야 돼요? 아니면 동물원 가야 돼? 조상한테 인사하러. 납골당 가야 돼요? 수목장 있는 데 가야 돼요? 동물원 가야 돼? 아니 진화론이 맞다면 여기도 가야지. 여긴 필수 코스지. 말이 안 되죠. 또 포유류 입장에서 보면 인류의 조상은 쥐다. 쥐. 근데 여러분 지금 현대의 전염병이라는 코로나처럼 과거에 유럽에 뭐가 있었어요? 유럽의 많은 인구를 죽였던 패스트 흑사병. 그게 누구로 인해서 시작됐어요? 쥐. 그러고 보니 똑같네. 오늘날 코로나도 박쥐로 인해서 시작됐잖아. 쥐. 근데 인류의 조상이 쥐인데 쥐가 후손을 죽이네. 사람을 죽이네. 조상이 어디 후손을 죽여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 이런 터무니없는 어떤 진화론의 입장의 주장인데 이 부분을 제가 반증을 해드릴 거예요. 그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죠. 자, 영장류 입장에서 볼 때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털이 많으면 아유 너 진화가 덜 됐네. 털이 적으면 진화가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보세요. 자, 우리 영장류 입장에서 이 유인원이 처음 등장한 게 언제냐면은 약 6,500만 년 전. 이때 유인원이라는 이 원숭이로 시작해서 인류가 진화됐다라고 진화론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 6,500만 년 전에. 요 날짜, 요 연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약 400만 년 전에 진화가 돼서 인간하고 가장 인간과 비슷하다고 여겼던 최초의 인간의 모습을 다 가졌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제 등장해요. 그리고 진화가 돼서 약 150만 년 전에는 호모 하빌리스. 그리고 또 진화가 돼서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자, 네안데르탈인이라는 것은 독일에 이제 네안데르 계곡이라는 게가 있어요. 계곡. 이 계곡을 독일어로 탈이라 그러거든요. 탈. 그래서 네안데르 계곡에서 발견됐다 해가지고 네안데르 탈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네안데르 탈인이 호모 에렉투스고. 그러니까 북경 다르고 베이징 다르죠. 로스앤젤레스 다른 데고 LA 다르죠? 아니죠. 북경을 베이징이라 그러고 로스앤젤레스를 LA라 그러고 도쿄를 동경이라 하는 것처럼 호모 에렉투스를 네안데르 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많은 거 배워가죠. 엄청 유식해져가죠. 자, 그 다음에 또 진화돼서 언제? 약 35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고 더 진화돼서 20만 년 전에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크로마뇽인이 이제 나타납니다. 인간하고 많이 닮은. 들어보셨어요? 크로마뇽인은 프랑스에 가보면 크로마뇽이라는 그 지방이 있어요. 동네가. 거기서 발견됐다 해서 크로마뇽인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원숭이, 유인원이 사람으로 진화되는 모습을 이 연도벌료 설명을 진화론 학자들이 얘기한 건데 이제 이 부분이 뭐가 오류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찰스 다윈, 이 처음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1859년도에는 인류의 역사를 입증해주는 화석의 발견과 그 발견된 화석을 연구하는 기술의 수준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진화론의 학설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신선하게 여기고 충격적으로 여기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그때는 먹혔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했던 게 먹혔는데 요즘 안 먹힌다고.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 먹힌 거야. 근데 2021년, 2020년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2021년 오늘날의 화석 발견과 연구 기술의 수준은 1859년도보다 훨씬 더 발달했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날의 이 기술의 수준으로 1859년도에 발견된 기술로 얘기했던 진화론을 보면은 너무나 우스운 거야. 문제점이 보이는 거, 문제점이. 기술이 부족할 때는 이게 맞았을지 모르지만 기술이 발달하고 나서 보니 이게 안 맞더라 이거야. 안 맞더라.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그럼 오늘날의 기술로 진화론을 살펴보니 어떤 문제점이 있냐? 첫 번째, 자, 진화론에 반증하는 거예요. 반드시 진화론이 입증되려면 중간 하석이 발견돼야 됩니다. 중간 하석. 자, 쥐에서 박쥐가 됐다고 하는데 쥐가 갑자기 그냥 뿅 하고 박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반드시 점점 쥐의 앞발이든 뒷발이든 날개가 형성이 돼서 등으로 가가지고 박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쥐나 박쥐의 화석은 발견됐는데 수억 년의 세월 동안 쥐에서 박쥐로 흘러가면서 나타났던 이런 생물들의 화석은 발견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에 입증이 되려면 반드시 A에서 B로 진화된 과정이 나타나야 돼. 근데 그거를
그런 화석이 없다 보니까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화론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여기 이해되셨죠? 제가 설명을 참 쉽게 하죠잉? 아닌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진화론이 입증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냐? 아까 6,500만 년 전 잘 기억하시라 그랬죠? 6,500만 년 전에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맞죠? 왜? 그때부터 유인원이 시작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텍사스주가 있어요. 텍사스. 들어보셨죠? 미국 텍사스주에는 프록시 리버라는 강이 있습니다. 프록시 리버가 강이잖아요. 그 강 바닥에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보다 더 오래된 약 1억 5천만 년 전 공룡이 살았던 백악기 지층이 발견이 돼버렸어요. 강바닥에서. 근데 그 강바닥에서 뭐가 나왔냐? 공룡 발자국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공룡 발자국. 공룡은 이 발가락이 3개거든요. 이렇게. 근데 공룡 발자국만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공룡 발자국과 동시에 모두 발견된 거에 사람 발자국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람 발자국. 동시에. 그러니 1억 5천만 년 전에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 누가 살았다는 거야? 사람이. 그리고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서 봤더니 그 시대에 또 사람 손자국이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6,500만 년 전 이전에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정작 발견된 화석에는 그보다 훨씬 오래된 시절에 사람 발자국과 손자국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 이거예요. 제가 사진 2장만 갖고 왔을 뿐이지. 이해 좀 되시죠? 또 1억 5천만보다 더 오래된 2억 5천만 년 전에 멸종된 생물 삼엽충이라는 화석이 발견됐는데 그 삼엽충을 사람이 발로 밟아서 죽인 발로 밟고 있는 화석이 또 발견됐어요. 그러니 6,500만 년 전에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진화론이 입증한 연도보다 훨씬 더 전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반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진화론의 입증 조건은 진화가 시작된 최초의 생물이 어디서부터 나타났는지 입증해야 돼. 우리가 보통 진화론은 단세포 생물로 시작됐다. 이게 시초다. 또 빅뱅 이론은 우주에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점이 폭발을 일으킨 거다.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근데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이든 그럼 이 점은 어디서 시작됐냐, 어디서 나타났냐 이거예요. 단세포는 어디서 나타났지? 누군가 이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진화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폭발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어디서 딱 나타나가지고 이게 생긴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근데 이거를 아무도 설명 못해. 진화론 학자들이. 이해 좀 되셨죠? 자, 이게 세 번째. 또 네 번째. 자, 진화론의 입증 연구. 생물의 유전 법칙을 반증해 줘야 돼. 자,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생물과 관련돼서 2가지 법칙이 있거든요. 뭐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는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그걸 뭐라 그러냐?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 해요. 법칙. 여러분 과학의 표현 방법이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론, 두 번째는 법칙이에요. 이론은 뭐예요? 언제든 이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설명을 써놨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그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법칙은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된 거예요. 근데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게 멘델의 유전 법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유전 법칙이 그러면 멘델의 유전 법칙을 무시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여러분 혈액형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혈액형. 자 여러분 혈액형 다 아시죠? 자 혈액형은 A형, B형, O형, A병 4가지가 있죠. 자 유전 법칙을 따라 보는 거예요. 자 A형과 A형의 남자와 A형의 남자와
이제 O형의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자녀는 어떤 혈액형을 갖고 나오게 돼 있어요? A형의 남자와 O형의 여자가 결혼하면 A형. 그렇죠. A형과 또 O형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와야 돼. A5, A5, O5니까 A형, O형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근데 하나 더 이제 그러면 자, A형의 남자와 B형의 여자가 결혼하면 내 자녀는 내가 만약에 A형인데 B형의 남자와 결혼했어. 내 자녀는 혈액형이 뭐가 나와야 돼요?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AB형. AB형. B형. 큰일 났네. 그냥 내 자식이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살겠네, 이거. 모양 보고 내 자식인지 알아보겠네. 자, A형과 B형이 O형이 결혼하면 A형, 나옵니다. B형, AB형 모두 나와요. O형까지 다 O형. 나와요. 아멘. AO, BO가 되니까. A형, AO, A형, BO, B형, AB형, OO, O형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멘델의 유전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혈액형 그 유전에 따라서 혈액형이 나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양 보고 내 자녀 알아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가 사람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낙타도 되고 고양이도 되고. 근데 창조는 뭐냐? 말은 말끼리, 개는 개끼리, 고양이는 고양이, 양은 양, 소는 소끼리. 무슨 말이냐? 말 안에서도 검은 말, 흰 말, 당나귀, 얼룩말 그게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종자 안에서 말끼리 조금씩의 변화가 있는 거지. 그죠? 또 개는 개끼리, 불도, 말티, 푸들, 세퍼트 이런 것처럼. 근데 그렇게 있는 거지 말이 개가 되고 개가 고양이 되고 이게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화는 그거야. 사람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낙타가 되고 낙타가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보시면 이미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얘기고 다 아는 얘기인데 다 아는 얘기더라도 또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드리는 건데 진화론을 정리해 보면 유독 진화론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더 난리예요. 왜냐?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진화론을 아예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이 멘델의 유전 법칙보다 더 뛰어나. 근데 여러분 회의에 나가보면요. 그 가운데 특히 불교 국가에 가보면 진화론 인정도 안 합니다. 진화론 아예 인정도 안 해요. 쳐주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거꾸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가 아닌 뭐로 봐야 된다? 변화로 봐야 된다. 여러분 새끼손가락만 태어나서부터 새끼손가락으로만 계속 구멍을 파봐요. 새끼손가락. 그러면 새끼손가락 어떻게 될까요? 굵어지겠죠. 다른 손가락보다 월등히. 그럼 이게 진화예요? 아니에요. 변화예요. 변화. 그죠? 그래서 진화는요. 형체의 진화가 아닌 지능의 진화라고 보시면 돼요. 지능의. 이해 좀 되셨죠? 그러면 진화가 아니면 이제 이 입증 조건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5가지 입증 조건을 통해 진화가 아니면 남는 건 뭐밖에 없어? 창조. 창조. 근데 창조는 뭐예요? 신이 만들었다. 그럼 창조를 인정하려면 누굴? 신을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럼 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니까 신의 흔적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거, 찾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먼저는 제가 진화와 창조 중에 창조가 더 맞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그러면 창조가 인정됐으면 이제 신이 있다라는 걸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의 흔적을 찾기만 하면 신이 인정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알려드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신의 흔적을 찾기 전에 먼저 신을 인정하기 위한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제가 뭐 한 거예요?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로 40절에 보면 하나님, 이제 신이죠. 기독교의 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줬는데 그냥 준 게 아니야. 어떻게 줬대요? 각 종자별 형체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람의 육체가 있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런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의 육에 속한 형체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사람 안에서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있는 거고 짐승 안에서 각각의 종자별 말, 개, 소, 돼지 이런 종자별 형체가 있는 거고 새는 새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형체가 있는 거지. 짐승이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새가 되고 새가 사람이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진화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윈의 진화론을 통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되셨죠? 제가 설명을 잘 한 것 같으면 이해를 했을 것이고 제 설명이 부족하면 이해를 못했을 텐데 이해를 못했다면 제 잘못이고 이해를 잘했다면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알아들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렵진 않으셨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강연을 하는 거는 단순히 지식 전달의 목적이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내용은요 굳이 이렇게 시간 내서 안 들어도 돼요. 막 여러 가지 인터넷 뒤져보면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지식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냐? 이걸 통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그 사람다움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과 방법과 그 길을 함께 살펴보려고 이 강연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끝까지 4일 동안 들어보시고 과연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런 답을 한번 저와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피곤하고 고단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 강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저는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왜냐?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박수는 많이 쳐요. 그죠? 근데 나를 위해서 박수는 아무도 안 쳐. 정작 박수 받아야 할 사람은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공이고 여러분이 정말 박수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박수를 쳐보질 않아요. 그러니 항상 본인을 위해서 박수 쳐주시고 또 이 시간도 정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자, 늦은 시간 또 이후의 시간에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